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어제 김정은이가 돌발적으로 북한의 오랜 그 협상 전술 중에 하나인 벼랑 끝 전술, 영어로 브링크맨십이라고 하죠. 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막 그야말로 참 유치원생들처럼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아주 정말 그 성질을 참는 듯한 확 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걸 좀 나름대로 누르면서 그런 표정으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던데 제가 볼 때는 뭐 기다려 본다기보다도 이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6월 12일 날 열기로 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깨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김정은을 만난다는 그 계획 자체를 때려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시 제재 압박, 최대의 제재 압박과 북폭 카드를 꺼내는 거, 선제 북폭 카드죠. 그거 외에는 김정은 그리고 그 김정은을 사주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북핵 폐기를 절대 얻어낼 수 없다. 그 저는 아주 단언을 해요. 그런데 그 단언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이번에 적중한 거죠. 김정은은 절대 핵을 CVID든 뭐 PVID든 또는 트럼프 모델이든 오늘 그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모델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특히 그 중국이 북한으로야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건 중국의 계산법이 아닌 거죠. 중국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카드를 가지고서 미국의 그 존재감을 유지시키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는 거. 이것을 또 절실히 의도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그 속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환상을 깨야 된다. 협상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팔을 비틀어서 김정은이가 고분고분하게 CVID 또는 PVID 영원하고 퍼머넌트하고 컴플리트하고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그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denuclearization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이건 내가 김정은을 잘못 봤구나라고 이번 기회에 일종의 그 반성이랄까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라도 김정은 만나는 것을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을 폐기하고서 즉각 제재와 압박 그리고 북폭 카드로 가야 한다. 다시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또 여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번 5월 22일이죠. 22일 문재인을 만나서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또 미련을 갖는다면은 미국은 국제적 그 리더십에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북한 김정은은 정말 기고만장하게 될 것이고 또 중국 시진핑의 그 음흉한 그 계략 북핵을 계속 김정은이가 포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서부터 중국의 그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확대하는 거. 그래서 명실공히 G2의 그 위상을 같이 갖추겠다. 그러한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구현시켜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러리를 서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에 이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을 하니마니 하고 나올 정도로 한마디로 간이 완전히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지금.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대담하게 그 김정은이가 나오게 된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은 과연 없었느냐. 이걸 한번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철하게. 왜 저렇게 김정은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냐. 우선 말이죠. 그 문재인의 그 대북 특사단 정의용 서훈이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싶어 한다는 그 제안을 전달했을 때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즉각 그걸 덥석 받아들인 것이 과연 현명한 결단이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한다. 그러한 절실한 상황이다. 저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덥석 받아들일 때에 이거 김정은이한테 말려드는구나. 근데 김정은이한테 말려들은 것은 왜 말려들려고 했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왜 받아들였느냐. 그 자신을 겨냥해서 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그 탄핵 위협으로부터 좀 탈출을 하자. 탄핵 위협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눈만 뜨면은 이 트위터로 북한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탈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그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거, 소위 말 탄핵 위협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는 거, 그러한 전술, 그래가지고 자신의 임기 안에 북핵을 폐기하고 그래서 재선에도 성공하자, 이런 생각, 그것을 그런 뭐 생각을 정치인으로서 갖는 건 좋은데, 그 정의용이의 그 전달 내용을 덥석 현장에서 받아들인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장사꾼 기질, 이 동물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동물적 감각만을 갖고 이 낚아챈 것이 이렇게 김정은이가 무슨 미북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겠다고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 돌출 행동을 하게 한 데 대한 요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따라서 이제라도 그 김정은을 더 이상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트럼프와 미국이 완전히 이 북핵 수렁에, 이 쿼그마이어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안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트럼프는 이제라도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북핵 문제를 군사적, 물리적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런 꿈을 깨야 된다.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백악관에서 만나고서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한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의원이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정상회담을 김정은이가 안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독재자이다. 독재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상어에게 손으로 먹이를 준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정말 리얼한, 아주 정확한 참 상황 인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이라는 이 독재자, 이 상어의 입에다가 이 먹이를 넣어준다. 먹이를. 그럼 어떻게 되냐? 먹이뿐만 아니라 이 손까지도 또는 몸통까지도 완전히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형국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국회의원들은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을 믿고 나는 협상가다 말이죠. 나는 빅딜을 좋아한다. 나는 협상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트럼프가 김정은이라는 그 독재자, 김정은이라는 상어 그 입에다가 지금 유혹하기 위해서 이 먹이를 주는데, 그러다가 완전 상어한테 손까지 다 그냥 뜯겨 먹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나오냐면은 결국은 그 미국의 그 CVID, 그 소위 말하는 존 볼튼이 요구하고 있는 그 CVID,
완전히 그 핵까지 완전히 폐기해서 그 우라늄 농축 시설 이런 것까지 모든 핵 이 시설을 다 폐기하고 핵무기까지 미국의 테네시가의 그 저장소 연구소에 갖다가 그냥 묻어야 된다. 이러한 미국의 CVID를 바꿀 수 없구나. 협상해봤자 이건 뭐 소용없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도전인 거죠.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한번 땡깡을 부리자.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의 등을 업고 두 번이나 가서 이 합의한 게 뭐냐면 단계적 동시적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합의한 것은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를 만들어서 협상을 하면서 그 협상에 대한 보상은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그 단계적 협상의 과실은 북한이 즉각적으로 먹겠다. 이게 단계적 동시적 처리라는 건데 이게 지금 먹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아니면 평화유지군으로 완전히 감축하거나 이것을 이제 트럼프와의 협상의 그 테이블에 올리려고 했는데 음흉한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정말 음흉한 친구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완전히 과거의 그 오래된 북한 특유의 그 벼랑 끝 전술, 완전 벼랑 끝으로 미국을 트럼프를 몰아가려고 위협하는 거죠. 여기서 미국이 밀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미국의 권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또 엄청나게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케네디 공화당 의원이 말한 대로 이제라도 상어 입에다가 먹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험이죠. 모험. 김정은과 물리적 또는 군사적 방식이 아니라 말로 합의문으로 그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그 꿈을 버려야 한다 이거죠. 여기 이쯤에서 미국이 딱 정색을 하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면서 다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선제 북폭하드라는 그 강경책 그 미국의 원래 페이스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보회의를 끝내고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참 기가 막혀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문재인은 지금 완전히 중국, 북한, 그 다음에 문재인이 이 세 나라가 이 세 명이 지금 한 조가 된 한 편이 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꿈을 깨야 돼요. 중국을 움직여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 중국의 속셈이 그게 아닌 거죠. 중국의 속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절감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시진핑 이 음흉한 사나이구나. 그렇구나. 알게 된 거고, 이번에 또 김정은의 그 정체를 이제 본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컨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하고 핵을 폐기하겠다? CVID가 아니라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얼렁뚱땅 미봉으로 만약에 핵 폐기에 합의한다면 트럼프는 아마 국제사회에서 역사의 죄인이 될 거죠. 세계 현대 정치사,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해온 그 미국의 지도력의 결정적인 흠집을 낸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걸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김정은의 그러한 벼랑 끝 전술에 대해서 전술이 나오자 미국에서도 미북 회담을 취소해야 된다. 이건 의미가 없다. 라는 그 취소 주장, 취소론 또는 그 무용론이 아주 급격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미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제가 이렇게 자꾸 그 미국 쪽 그 구체적인 워딩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언론은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죠. 이러한 인용이 안 나오죠. 과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미국의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미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뭐라 했느냐? 북한이 미북 회담을 취소하면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힘에 의한 위협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히 CVID의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여기에 북한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이번에 이 벼랑 끝 전술을 계기로 지금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이 문재인 정권은 뭐 말할 거 없고 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들이 지금 터져 나오죠.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른바 평화의 도취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뭐 도저히 미국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김정은의 호감도가 70%를 넘어가고 문재인 지지도가 뭐 80% 중반까지 뛰는 단군 이래 가장 지지도가 높은 그러한 지도자가 된 것을 전 세계 국민들도 이해를 못했던 거죠. 하물며 뭐 북한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게 꿈이 깨게 된 거. 그 꿈이 깨게 된 것이 이제 수학이라면 수학인데
여기 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고 북핵 육자회담 미국 주 수석 대표를 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양반이 방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단계적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나온 것 같다. 한마디로 다리를 걸고 나온 것 같다. 이제 미북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미북 회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북 회담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엄청난 안보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 새 국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그 불안이 오더라도 진정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핵을 머리에 쥐고 살아야 하는 그 대한민국을 후손에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혼란, 그러한 시련을 우리가 겪어서라도 반드시 북한 핵은 폐기해야 된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빨리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하고 원래의 미국의 구상대로 CVID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맥시멈 최대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북 폭격 카드로 다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칼럼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